야, 이거 싸. 며느리가 아침에 늦잠을 자. 아, 차가워요. 이것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아, 차가워요. 따르릉, 따르릉. 오전 10시 서진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생소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진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국저축은행 채권 추신부입니다. 서진아 씨 명의로 대출받으신 15억 원, 연체 6개월째입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아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확인했다. 분명 자기 번호가 맞았다. 죄송한데요.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착오가 아닙니다. 2년 전 7월 15일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증명서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그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기억이 스쳤다. 2년 전 여름 시어머니 강순이가 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었다. 집 구입 서류에 필요하다고. 진아는 아무 의심 없이 내줬었다. 설마.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대출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대출 용도는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서진아 씨, 카지노 관련 업체에서도 채권 추심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지노요? 네, 강남 소재 불법 도박장에서 귀하 명의로 5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오후 진아는 은행을 찾아갔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출 내역을 출력했다. A사 용지 6장, 한국저축은행 15억, 캐피탈 3억, 사채 2억, 총 20억 원. 모두 진아의 명의였다. 이게 뭐예요?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출 당시 서진아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명도 되어 있고요. 진아는 서명을 자세히 봤다. 자기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위조였다. 그럼 저 어떡하면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기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일단 상환 의무가 있으시고요. 진아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핸들을 움켜쥐었다. 7년. 시집와서 7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밥을 차렸다.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폭언을 참았다. 남편 오태웅은 엄마 편만 들었다. 시누이 오미소는 진아를 하녀 부리듯 했다.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20억 원의 빚. 진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돈.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지금 은행 다녀왔는데요.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강순이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제 명의로 대출 20억 받으신 거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강순이가 웃었다. 아, 그거 잠깐 빌렸다가 금방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거 사기죠. 사기는 무슨 가족끼리 그게 사기냐? 너 우리 가족 아니냐?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뭘 얘기해? 내가 바쁜데. 강순이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진아가 말했다. 어머니, 지금 안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날 저녁 6시 시댁 거실. 진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순이는 건너편에 앉았다. 남편 태웅과 시누이 미소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뭐가 어쩌다는 거야? 강순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진아는 대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강순이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내가 좀 급해서 빌렸어.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20억을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 명의로 빌리셨잖아요.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때 남편 태웅이 끼어들었다. 진아야, 엄마가 급하셔서 그런 거야. 우리가 같이 갚으면 되잖아. 태웅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20억이야, 20억. 그래도 엄마잖아. 진아는 남편을 쳐다봤다. 결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편을 들어준 적 없는 그 남자. 오빠, 언니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 미소가 거들었다. 가족끼리 으쌰으쌰 해야지. 진아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사기죄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강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강순이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7년 동안 널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진아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야, 서진아. 어디가? 강순이가 소리쳤다. 진아는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드릴게요. 쾅! 문이 닫혔다. 진아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진아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부터 진아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7년 전 서진아가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섰던 그날. 어서 와, 우리 며느리. 강순이는 환한 웃음으로 진아를 맞았다. 진아는 감격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강순이는 진아에게 너무나 친절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새벽 5시. 진아는 강순이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며느리, 아침밥은 언제 하냐? 진아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지금 몇 시예요? 5시. 우리 집 며느리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지. 아직 신혼인데요. 신혼이면 뭐 어때? 며느리는 며느리지. 진아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아직 밖은 어두웠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1시간 반이 걸렸다. 6시 30분 강순이가 식탁에 앉았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처음이라서. 처음이면 연습을 하든가.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날부터 진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아침밥,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장보기, 저녁 준비. 시어머니는 진아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다. 밥이 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대충이다, 빨래가 구겨졌다. 진아는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순이의 요구는 더 심해졌다. 결혼 1년 차 진아는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어느 날 아침 진아는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다. 강순이가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렸다. 며느리, 밥은? 잠깐만요. 잠깐은 무슨, 빨리 안 나와? 진아는 비틀거리며 나와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서 다시 구역질이 올라왔다. 강순이가 진아의 뒷목을 잡았다. 임신했다고 밥도 못하냐? 뱃속에 애 하나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도 며느리 시절에 임신하고도 다 했다.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신 5개월째 진아는 계단에서 넘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밀렸다. 그날 저녁 진아가 빨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강순이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다. 빨리 안 가고 뭐해? 진아가 놀라 비틀거렸다.
발을 헛디뎠다. 쾅! 진아는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으악! 통증이 엄습했다. 하복부가 조여왔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아기는 지킬 수 없었다. 유산이었다. 진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순이는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다. 대신 남편 태웅이 왔다. 진아야, 괜찮아? 아기가, 우리 아기가. 다음에 또 낳으면 되지. 엄마가 많이 상심하셨어. 손주를 잃었다고. 진아는 남편을 쳐다봤다. 믿을 수 없었다. 퇴원 후 진아는 몸조리를 할 틈도 없었다. 강순이가 말했다. 애도 없는데 집에서 빈둥거릴 거야? 밥이나 해. 진아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다. 하복부가 아팠지만 참았다. 결혼 3년 차 진아는 다시 임신을 했다. 이번에는 조심했다.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계단도 천천히 다녔다. 하지만 강순이는 진아를 계속 부렸다. 며느리, 마트 가서 쌀 한 포대 사와. 20kg짜리.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그래서 뭐? 그깟 쌀 한 포대 못 들어? 진아는 마트에 갔다. 쌀을 카트에 싣고 집으로 왔다. 현관까지 끌고 왔지만 현관문 앞 계단을 올라갈 수 없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혼자 못 들어? 쓸모없는 년. 진아는 이를 악물고 쌀을 들었다. 그 순간 하복부에 통증이 왔다. 아, 진아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에도 유산이었다. 결혼 5년 차 진아는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두 번의 유산은 그녀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들었다. 그 대신 진아는 시댁의 완벽한 하녀가 되었다. 강순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순이는 진아의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진아의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알아? 강순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철물점이래.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진아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혼 7년 차 진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체중은 10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은 절반이 빠졌다. 우울증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밤 진아는 욕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귀신처럼 초췌했다. 이게 나야? 30대 중반의 여자가 50대처럼 보였다. 진아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20억 원의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진아는 그날 밤 친정으로 갔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 박미란이 놀라며 딸을 맞았다. 진아야? 무슨 일이야? 밤늦게. 진아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20억 원의 빚, 시어머니의 사기, 7년간의 학대. 박미라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진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엄마.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난 어떻게? 내 명의로 된 빚인데. 박미라는 진아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진아는 경찰서로 갔다.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진아의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 서류를 확인했다. 서진아 씨, 이거 위조 의심되는데요.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진아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시어머니 강순이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다. 진아는 보고서를 펼쳤다. 그리고 경악했다. 강순이는 10년 전부터 도박 중독자였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 바카라, 포커, 슬롯머신. 처음에는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잃는 돈이 늘어났다. 강순이는 남편 오정수 몰래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적금을 깼다. 보험을 해지했다. 금목걸이를 팔았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 명의로 받았다. 하지만 한도가 막혔다. 그 다음은 남편 명의였다. 남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5억을 빌렸다. 남편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남편 오정수는 5년 전에 간경화로 사망했다.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였다. 아내가 만든 빚 때문에. 남편이 죽은 후 강순이는 아들 태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태웅의 신용도 바닥이 났다. 그 다음 차례가 며느리 진아였다. 진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가 이거였구나.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강순이는 최근 3년간 강남의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잃었다. 그리고 진아의 명의로 빌린 20억 중 15억은 이미 도박으로 날렸다. 나머지 5억은 사채업자에게 이자로 갚았다. 진아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강순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불법이지만 탐정이 특별한 방법으로 확보했다. 통화 기록에는 사채업자들의 번호가 수십 개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강순이는 시누이 오미소에게도 사기를 쳤다. 미소의 명의로 3억을 빌렸던 것이다. 진아는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소야, 나 진아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너 혹시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아? 미소의 목소리가 굳었다.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당했어. 20억. 뭐? 20억? 둘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진아와 미소. 미소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언니, 나 3억인데. 언니는 20억이요? 어머니가 우리 둘 다 이용한 거야. 미소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자격도 없네요. 진아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미소야, 우리 힘을 합치자. 어머니를 막아야 해.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와 미소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성훈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김성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진아 씨, 친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십니다. 그럼 재력이 많지 않으시겠네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진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진아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청산재단의 이사 김태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청산재단? 진아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청산그룹의 재단. 무슨 일로 절? 그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산타워로 와주시겠습니까? 진아는 어리둥절했지만 약속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진아는 청산타워 앞에 섰다. 70층짜리 유리 건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다. 진아는 로비로 들어갔다. 서진아 씨 되시죠?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맞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진아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사무실이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진아 씨. 중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절 왜?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아는 소파에 앉았다. 김태준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진아 씨, 혹시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생 비밀이요? 네. 진아 씨는 30년 전 청산그룹 회장 서재혁의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진아는 차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김태준은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서재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외동딸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찾다가 최근에야 진아 씨를 찾았습니다. 진아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럼 제 친정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십니다. 진짜 어머니는 출산 후 사망하셨고요. 진아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서재혁 회장님의 유산은 총 3조 원입니다. 모두 진아 씨의 몫입니다. 3조요? 네. 그리고 청상그룹의 지분 30%도 진아 씨 것입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김태준이 물을 건넸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그동안 힘드셨죠?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김태준이 말했다. 이제 진아 씨가 복수할 차례입니다. 진아는 청산타워 70층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김태준 이사는 진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재산 목록, 회사 지분, 부동산, 해외 자산. 진아는 숫자에 어지러웠다. 3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제 진아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진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수하고 싶어요.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아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순이를 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아는 강순이가 지난 7년 동안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 김태준은 최고의 법률팀을 구성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 3명, 민사 전문 변호사 2명, 그리고 사설탐정팀까지.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강순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작전을 짰다. 진아는 먼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7년간의 학대 증거,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진아는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을 꺼냈다. 며느리, 밥이 왜 이래? 이걸 어떻게 먹어? 강순이의 폭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한 진아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이웃들은 모두 강순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희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남의 집안일이라. 괜찮습니다.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아는 증인 확보를 마쳤다. 다음은 재산 추적이었다. 강순이가 도박으로 날린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어떤 도박장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사설탐정팀이 3주 동안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다. 진아는 파일을 펼쳤다. 강순이의 도박 기록이 빼곡했다. 2021년 3월 15일 강남 동걸 도박장 손실 300만 원. 2021년 4월 2일 같은 장소 손실 500만 원. 3년간 누적 손실 18억 원. 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내 명의로 빌린 돈으로. 그 다음은 남편 오태웅에 대한 조사였다. 진아는 태웅도 그냥 놔둘 생각이 없었다. 탐정팀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오태웅은 3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상대는 회사 후배 여직원 최유진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모텔에서 만났다. 심지어 유진은 임신 중이었다. 태웅의 아이를. 진아는 사진을 봤다. 태웅과 유진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유진의 배가 불러 있었다. 진아는 웃음이 나왔다. 7년 동안 나는 아이를 2번이나 잃었는데. 신우이 오미소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미소는 진아보다는 덜 악질이었지만 그래도 7년간 진아를 괴롭혔다. 미소는 명품에 중독되어 있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쓰며 명품 가방과 옷을 샀다. 하지만 미소의 실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미소는 남편 강민준 몰래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현재 카드 빚만 2억 원. 진아는 이 정보들을 모두 파일로 정리했다. 이제 진아는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게 하는 것이었다. 진아는 여전히 가난한 철물점 딸로 보여야 했다. 그래야 나중에 정체를 밝혔을 때 충격이 클 테니까.
김태준 이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정체를 아직 숨겨주세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요. 친정 부모님도요? 네. 나중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진아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다. 사흘 동안 친정에 있다가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다. 현관문을 열자 강순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정에 다녀왔어요. 강순이는 코웃음을 쳤다. 경찰 고소한다더니 겁먹고 돌아왔구나.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갔다. 강순이는 안심했다. 며느리가 포기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강순이는 몰랐다. 지금 며느리 방 안에 앉아 있는 여자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상속녀라는 것을. 그날 밤 진아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복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단계 법적 고소 사기죄, 문서 위조죄 2단계 재산 동결 강순이의 모든 자산 압류. 3단계 이혼 소송 남편 오태훈과 이혼. 위자료 청구 4단계 사회적 망신 강순이의 도박 중독 사실 폭로 5단계 최종 복수 시댁 식구들 완전 몰락. 진아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다. 강순이가 식탁에 앉았다. 밥을 한 숟가락 먹더니 투덜댔다. 밥이 질어. 다음부터 조심해. 죄송해요, 어머니.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아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강순이는 그 미소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 며칠만 더 참으세요. 곧 지옥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후 진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김성훈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놨다. 진아 씨, 내일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도 할게요. 강순이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진아는 서류에 서명했다. 또한 진아는 언론사에도 제보를 준비했다. 강순이의 도박 중독과 며느리 학대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다. 너무 빨리 폭로하면 강순이가 도망칠 수 있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강순이가 법망에 갇혔을 때, 그때 언론에 터뜨리는 것이다. 저녁, 진아는 신우이 미소를 만났다. 미소는 여전히 진아 편이었다. 언니, 계획은 어떻게 돼가요? 순조로워. 며칠 안에 시작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미소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진아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 아니게 될 거니까. 미소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년. 7년을 참았다. 이제 그 7년을 모두 되갚아줄 시간이었다. 진아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강순이 각오해. 디데이. 진아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갈아입었다. 고급 정장.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거울을 봤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오전 9시 강순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 아침밥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강순이는 짜증을 내며 진아의 방문을 열었다. 야, 서진아. 방은 비어 있었다. 짐도 없었다. 강순이는 당황했다. 인연이 어디 간 거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순이가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강순이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뭐? 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소? 누가 날 고소해? 며느리분이신 서진아 씨입니다. 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현이 감히?
경찰은 강순이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실에서 강순이는 계속 부인했다. 나는 빚을 안 졌어. 며느리가 알아서 도와준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위조된 서명, CCTV 기록, 증인 진술, 같은 시각, 법원. 진아는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인용합니다. 피신청인 강순이의 모든 자산을 동결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강순이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 모두 동결되었다. 오후 강순이는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터졌다. ATM에서 돈을 뽑으려 했지만 거래 정지 상태였다. 뭐야? 왜 안 돼? 강순이는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님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왜? 강순이는 패닉에 빠졌다. 집에 돌아와 아들 태웅에게 전화했다. 태웅아, 큰일 났어. 엄마 돈이 다 막혔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와이프가 고소를 한 거야. 태웅은 황급히 퇴근해서 집으로 왔다. 거실에는 강순이와 미소가 앉아 있었다. 진아가 진짜 고소한 거예요? 그래. 이 배은망덕한 년이. 태웅은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진아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이혼? 태웅은 믿을 수 없었다. 진아가 이혼을 원하다니. 태웅은 진아의 친정으로 달려갔다. 장인 장모님, 진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진아의 양아버지 박철수가 문을 막았다. 돌아가게. 자네와 우리 진아는 끝이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박철수는 문을 쾅 닫았다. 태웅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다. 다음 날 진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프레스센터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진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댁의 학대와 사기 피해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진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7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20억 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진아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의료 기록. 강순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밥을 어떻게 먹어? 며느리가 이것밖에 못해? 넌 우리 집 하녀야. 알겠어? 기자들은 경악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묻고 싶네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진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며느리 학대 7년, 20억 사기까지. 충격적 고부 갈등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순이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다. 쨍그랑. TV가 깨졌다. 인연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다. 강순이 씨, 사실인가요? 며느리를 학대하셨나요? 20억을 횡령하셨습니까? 강순이는 현관문을 열지 못했다. 문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태웅과 미소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포위당한 것이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태웅의 회사 동료들이 뉴스를 봤다. 오태웅 씨, 이거 사실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태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사가 불러서 말했다. 오대리 당분간 휴가를 쓰는 게 어때?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건 강제 휴직이었다. 태웅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소도 마찬가지였다. 미소는 백화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문자를 보냈다. 미소야, 미안한데 오늘 약속 취소할게. 내 집안일이 너무 시끄러워서. 미소는 혼자 커피숍에 앉아 울었다. 일주일 후 1차 공판.
법정에 강순이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진아는 원고석에 앉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순이는 며느리 서진아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를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변호인 측 할 말 있습니까? 강순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며느리의 동의를 받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아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조된 서명 감정서, CCTV 영상, 그리고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증언대에 섰다. 이웃 주민, 친척, 심지어 강순이가 다니던 도박장 직원까지. 강순이 씨는 거의 매일 저희 도박장에 오셨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잃으셨죠. 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다음 공판일은 한 달 후입니다. 강순이는 법정을 나오며 진아를 노려봤다. 너 이년아. 하지만 진아는 강순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진아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남편 오태훈과의 이혼. 하지만 진아는 단순히 이혼만 하고 싶지 않았다. 위자료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태웅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싶었다. 변호사 김성훈이 진아에게 물었다. 진아 씨, 남편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USB를 꺼냈다. 있어요. 충분히. USB 안에는 태웅과 최유진의 불륜 증거가 가득했다. 모텔 출입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심지어 유진이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김성우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1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진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혼 소송 첫 공판 날. 태웅은 법정에 섰다. 진아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오태웅 씨,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 사실이 맞습니까? 태웅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진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3년 전부터 회사 후배 최유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은 현재 피고의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다. 태웅과 유진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유진의 배가 불러있는 사진. 태웅은 고개를 숙였다. 진아는 태웅을 쳐다봤다. 7년 동안 함께 산 남자. 2번의 유산을 함께 겪은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임신시켰다. 진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웅을 바라봤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억 원을 지급하라. 태웅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8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법정을 나온 태웅은 진아를 붙잡았다. 진아야, 제발. 8억은 너무 많아. 하지만 진아는 태웅의 손을 뿌리쳤다. 7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아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태웅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혼 소식은 곧 회사에도 퍼졌다. 태웅의 상사가 태웅을 불렀다. 오대리, 회사 입장에서 더 이상 자네를 고용할 수 없네. 해고요? 미안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 태웅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태웅. 강순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태웅아, 어떻게 됐어?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위자료 8억 내야 돼. 강순이는 벌떡 일어났다. 8억?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태웅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태웅이 문을 열었다. 임신한 여자가 서 있었다. 최유진이었다. 오빠, 유진아? 왜 여기 와?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나 어떡해? 우리 아기는?
태웅은 당황했다. 뒤에서 강순이가 나타났다. 누구야? 엄마, 이 사람은. 강순이는 유진의 배를 봤다. 그리고 이해했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바람 핀 년이구나. 유진은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랑 결혼한다고요. 강순이는 유진의 멱살을 잡았다. 인연이 미쳤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할 것 같아? 유진은 바닥에 쓰러졌다. 배를 감싸며 울었다. 태웅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엄마, 그만해요. 강순이가 태웅을 노려봤다. 너도 정신 차려. 인연한테 속은 거야. 뱃속에 애가 내 애인지도 모르잖아. 태웅은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태웅을 봤다. 오빠, 믿어줘. 하지만 태웅은 고개를 돌렸다. 유진아, 미안해. 나 지금 여유가 없어.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며칠 후 유진은 태웅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기 지웠어. 혼자는 못 키우겠어. 오빠를 사랑했는데. 안녕. 태웅은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핸드폰이 깨졌다. 태웅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한편 태웅의 재산도 압류되기 시작했다. 위자료 8억을 내지 못하자 진아 측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집행관들이 집에 왔다. 압류 집행합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침대. 모든 것이 압류 딱지가 붙었다. 강순이가 소리쳤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지만 집행관들은 단호했다. 부인, 이건 법원 명령입니다. 강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태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진아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진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비에게 막혔다. 죄송하지만 서진아 대표님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님? 태웅은 혼란스러웠다. 진아가 대표라니? 무슨 회사의 대표?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웅은 로비에서 쫓겨났다. 그날 밤 태웅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강순이와 미소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미소가 물었다. 태웅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7년 전 결혼식 날이 생각났다. 진아는 그렇게 예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태웅은 진아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엄마 편만 들었다. 진아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태웅은 눈물을 흘렸다. 2차 공판 날, 강순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강순이의 도박장 출입 기록, 사채업자 진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강순이가 남편 오정수 명의로도 자기를 쳤다는 증거.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가족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딸. 총 피해액 30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강순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병이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순이에게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강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7년이나? 강순이는 법정 구속되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안 돼요. 강순이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끌고 나갔다. 복도에서 진아와 마주쳤다. 강순이는 진아를 보며 소리쳤다. 이연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강순이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끌려갔다.
진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섰다. 강순이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수감자 번호 2045. 강순이는 감방에 들어갔다. 좁은 공간, 차가운 철창. 강순이는 침대에 앉아 울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며칠 후 강순이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새벽 6시 기상, 단체 식사, 노동. 강순이는 빨래 담당이 되었다. 하루 종일 다른 수감자들의 옷을 빨았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다. 예전에 며느리한테 시킨 것처럼. 한편 신우의 미소도 파산했다. 2억 원의 카드 빚을 갚을 수 없었다. 남편 강민준이 이혼을 요구했다. 미소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혼하자. 민준아, 제발.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미소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혼자가 된 미소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명품 가방과 옷은 모두 팔았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미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10,000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빚을 갚았다. 5년은 걸릴 것 같았다. 태웅은 더 비참했다. 8억 원의 위자료를 갚을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어느 회사도 태웅을 받아주지 않았다. 포털에 태웅의 이름을 검색하면 뉴스 기사가 쏟아졌다. 며느리 학대 방조한 남편, 불륜까지. 태웅은 결국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5만 원을 벌었다. 뜨거운 여름날 태웅은 철근을 나르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태웅은 우연히 진아를 봤다.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앞. 진아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벤치에서 내렸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다. 태웅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아는 너무나 우아했다. 7년 전 결혼할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태웅은 자신의 모습을 봤다. 때국이 흐르는 작업복, 더러운 안전화. 진아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태웅은 용기를 내서 진아에게 다가갔다. 진아야. 진아는 태웅을 쳐다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나 태웅이야. 알아요. 그래서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웅은 입을 떨었다. 나,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아는 시계를 확인했다. 늦었어요. 식사 약속이 있어서. 진아는 태웅을 지나쳐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태웅은 그 자리에 서서 진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유리문이 닫혔다. 태웅과 진아 사이에는 이제 유리병만이 있었다. 몇 달 후 강순이는 교도소에서 아팠다.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도박을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해하던 시절. 강순이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를 따라 카지노에 갔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다. 이기는 쾌감, 잃는 스릴. 도박은 강순이를 지배했다. 강순이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핑계를 댔다. 그리고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슬프기보다는 죄책감이 컸다. 하지만 도박을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의 명예, 며느리의 명예. 계속 돈을 빌렸다. 그리고 모두 잃었다. 이제 강순이는 교도소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재산도 자유도. 강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진아야,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강순이는 혼자 울다가 잠들었다. 1년 후, 진아는 청상그룹 사옥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서재역의 유일한 상속녀로서 청상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진아는 회장 업무를 배우며 회사를 경영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진아는 빠르게 배웠다. 그녀에게는 7년간의 시집살이가 준 인내심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도 시댁 생활보다 힘들지 않았다. 진아는 회사를 혁신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집중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법률 지원도 무료로 제공했다. 진아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7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진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가 되었다. 어느 날 진아는 옛 시댁 아파트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빈집이었다.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진아는 거실에 섰다. 여기서 물을 맞았었지. 여기서 욕을 들었었지.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희미했다. 진아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진아는 양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박철수와 박미라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아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진아는 두 사람을 꼭 안았다. 엄마, 아빠. 저 여전히 엄마, 아빠 딸이에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넌 우리 딸이야. 영원히. 진아는 양부모에게 새 집을 선물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가게도 새로 차려줬다. 더 이상 작은 철물점이 아니라 큰 인테리어 매장이었다. 박철수는 딸에게 고마워했다. 진아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아는 환하게 웃었다. 신우이 미소와도 다시 만났다. 미소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아가 편의점에 들어갔다. 언니, 미소는 깜짝 놀랐다. 진아는 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미소야, 수고했어. 언니. 진아는 봉투를 건넸다. 이거 뭐예요? 내 빚 다 갚아놨어. 그리고 새 직장도 구해놨어. 우리 회사 인사팀으로 와.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아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강순이를 면회하러.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강순이가 앉았다. 강순이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아야, 미안하다. 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미쳤었어. 도박에 미쳐서 너한테 그렇게 했어. 정말 미안해. 진아는 강순이를 바라봤다. 7년간 자신을 괴롭힌 그 여자. 하지만 이제 진아는 미움이 없었다. 대신 연민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도박 중독이라는 병이. 강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진아야, 진짜 미안해.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교도소에서 치료 잘 받으세요. 나중에 나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활센터도 알아봐 놓을게요. 강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날 도와준다고? 네. 어머니도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강순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진아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진아는 일어나 나갔다. 강순이는 진아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아는 교도소를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진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진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행복의 공기. 이제 정말 자유야. 몇 달 후 진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청산그룹 고문 변호사 정우진이었다. 40대 초반의 신사적인 남자. 두 사람은 업무상 자주 만났다. 그러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진아에게 물었다. 진아 씨, 저와 저녁 식사 하실래요? 업무 말고 개인적으로요.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진은 진아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지난 7년간의 고통, 복수, 그리고 용서. 우진은 진아의 손을 잡았다. 진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존경합니다. 진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1년 후 진아와 우진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양부모 미소, 회사 임원들. 진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우진은 진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진아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다. 우진이 뒤에서 진아를 안았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옥을 겪었고 복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는 용서를 배웠어.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배웠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진아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 3년 후, 진아는 청상그룹을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여성 인권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피해 여성들을 도왔다. 강순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했고 1년 형기를 감면받아 6년 만에 출소했다. 진아는 약속대로 재활센터를 소개해줬다. 강순이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태웅은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술을 끊고 성실하게 일했다. 언젠가 빚을 다 갚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오미소는 진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빚도 다 갚았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다. 그리고 진아는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서아름. 진아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다. 너는 행복하게 클 거야. 엄마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야. 진아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기도 방긋 웃었다.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